자, 박영선 후보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요즘에 고민정 대변인, 진선미 의원, 남인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캠프에서 물러났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실제로 박영선 후보한테 응원의 댓글과 후원금 좀 몰아줍시다 이렇게 저기 채널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고, 새벽에 박영선 후보가 보셨어요, 그를. 제가 직접 링크 드려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후원금을 몰아줘야 후보가 힘이 납니다. 실제로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정치인들. 우리가 직접 해드리고 싶어요. 잘하던데. 선거운동 하려면 돈 엄청 들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거의 한 4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원 농협 301-0285-4262-1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내용? 네, 중요하거든요. 후원 자격은요, 개인이나 법인, 단체, 공무원, 후원 자격은 개인만 되는 거군요. 예. 법인, 단체, 공무원, 교원, 외국인은 안 됩니다. 이거 법 바꾸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1인당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시니까요. 예. 500만 원 이상 좀 하지 마세요. 네. 아씨, 안 되겠네. 세금 혜택 드립니다. 연말 정산 시에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되니까요.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해드리고 10만 원 초과는 15% 세액 공제해드립니다. 후원 문의는 02-3210-007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걸 왜 해드리냐면은, 가끔씩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댓글에 그거 달렸더라고. 후원금으로 혼내주자. 요즘 돈 줄랜다. 돈 줄랜다. 돈 줄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체가 후보한테는 굉장히 힘이 나게 하는 건데, 사실상요, 안철수, 오세훈 저 단일화가 저렇게 삐걱대면서 LH 때문에 좀 흔들거리고 있다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박영선 후보가 저는 승기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언론이 만들어가는 이 겉으로 보이는 것 같은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박영선 후보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봐요, 흐름상 보면. 근데 이 상황에서 간혹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박영선 후보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나는 사실 그분들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답이 딱 하나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쩌라고. 토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했고 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은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 당선시키는데 올인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지금 사지선다인데 답안지의 답이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내 의견은 달라 하고 줄 찍찍 긋고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사지선다에서는 가장 유사한 답을 골라야죠. 가장 정상인 것 같은 답을. 1번이잖아요. 보통 1번이에요. 1번을 찍으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보통 1번을 찍으면 가장 잘 맞더라, 그 말을 하는 거고, 가장 정답에 비슷한 거를 찍는 게 사지선다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거는 사지선다예요. 객관식이에요. 그러면 가장 정답일 확률이 높은 번호, 제 개인적인 경험은 1번이에요. 누굴 찍으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이런 걸 선동하는 자들이 있나 봐, 분위기가. 그러니까 박영선이 어쩌다, 무슨 발언을 했다.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번 선거는 지면 안 되는 우리 세력의 절대절명의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 속에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박영선 후보의 토론 과정이냐 이런 데서 나온 발언 몇 가지를 갖고 계속 공격을 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분들 저희 채널에서는 다 차단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경선 단일화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사실 박영선 후보한테도 김진애 의원한테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쪽 극렬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돼서 차단을 했는데, 그 워딩을 그대로 제가 오늘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조중동에서 그대로 써먹더라고요. 그 공격용을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는데 조중동이 써먹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러지 그러니까 말아야죠. 이게 이런 거야. 윤석열에 관련된 발언, 금태섭에 관련된 발언, 세월호 문제 같은 거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이해되거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박영선 후보 인터뷰 월요일에 했던 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측면도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뭐 박원순 시장님 관련한 뭐 피해 호소인 이런 분들을 뭐 내보내는 것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울며 거지와 먹기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 논란을 피해가서 그 프레임에 안 갇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박영선 후보의 페이스북 보면은 고민정 의원이 말없이 떠나겠다고 한다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나와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설사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흠들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게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 맞습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란 말의 뒤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그래 떨어뜨리자고? 그러면서 꼭 이런 거 있잖아. 사람 망설이게 만드는 댓글. 새날은 좋아하지만 이걸 확 지워버릴 수도 없고 차단해버릴 수도 없고 참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니 우리 그 새날에서 저희가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토를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누굴요?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박영선 후보자가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사과를 한 데에는 지지층은 견고한 우리 지지층을 믿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장의 후보라고 된다면 내 지지층만 껴안을 게 아니라 사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오려면 어쩔 수 없이 도의적인 사과는 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가 시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정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럼 그 기회마저 쫓아버리고 오세훈을 시장 되기를 바라시나요? 근데 그 그건 부분은 아니잖아요. 박원순 시장 부분은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걸 사과한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도 박원순 시장님 관련해서 앞에 여러분들 책 보이시죠? 이따가 저녁에 또 방송을 할 텐데 그것은 정치인들 그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저러네 그 프레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걸로 공격받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저쪽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순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전략일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사사건건이 가져와가지고 공격하는 거. 그 자체에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가 압도적으로 한 뭐 90대 10 정도로 앞서고 있다 이렇다면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거기서 이렇게 노자세로 나가느냐 이건데 언론의 여론조사를 믿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사람은 저쪽이잖아. 그럼 저쪽이나 이쪽이나 하는 말이 똑같은 거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같은 진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완전 박빙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를 댓글 달면서 공격하시는 분들 생각 좀 바꿔봐 한번. 왜?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면 좋아? 박영선이 되는 것보다 오세훈이나 안철수가 되는 게 더 좋아? 지금은 믿고 지지해 줄 때입니다. 뭐 잘했니 못했니 뭐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늘 말하지만 어떤 행동은 항상 그 행동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점을 부각해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을 부각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행동에 문제가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걸 알 정도의 사람이면 애정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정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하는 행동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애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모의 역할은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주는 게 역할이듯이 지금은 박영선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고 내 방송에도 안 나오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지금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믿고 지지하고 우리가 지탱해줘야 될 때예요. 우리가 힘이거든요. 그 사람의. 근데 그걸 가지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고 흔들기 시작하면 수능이 지금 내일인데 애 데려다 앉혀놓고 야 너 공부 왜 이 모양으로 해? 라고 하기 시작하면 애가 시험 볼 때 제대로 보겠습니까? 못 보지. 따뜻하게 밥 지어주고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면요. 지키는 방법에 좀 세련됐으면 좋겠는 거지. 일단 나는 박영선 후보 마음에 안 드는 지점 그렇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나왔으니까. 정교는 많다며. 나는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문 대통령이 지키는 최고의 첫 번째 방법이 서울시장을 일단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거야. 뭐 돌아보지 마. 박영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서울시장 되면 큰일 나? 박원순 시장님 때나 크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알고 보면 왜 그게 막 그 어떤 특정 몇 가지 사안에 막 집착해가지고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닌지 모를 댓글 좀 쏴지르고 다니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진짜로. 대통령 지키는다는 사람들이 왜 박영선을 그렇게 공격을 해? 저쪽 알바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는 용도로 써먹는 거를 헷갈리게 하지 말자고. 계좌번호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혼 좀 내줍시다. 지금 후원금으로 혼내줘야지. 농협 301-028-4262-11 301- 가만 있어봐요. 읽어줘봐요. 농협 301-0285-4262-11입니다. 예. 자, 후원금으로 혼내줍시다. 여기까지.